자, 이제 이어서 직접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참고하고 어떻게 파악하는 게 좋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먼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각 과목별로 강의 계획서라는 게 비치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다운받아서 쭉 보시면 그 강의 계획서는 그 과목의 특징,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진도를 나갈 것인지, 또 어떤 교재를 참고를 할 것인지, 뭐 강의 교재는 뭔지, 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약간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지금 이 패드가 강의로 화면을 맞춰오는 거 보다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 같은 하얀색이 많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잠깐 보여드릴 거니까 화면에서 잘 안 보이더라도 그건 좀 양해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메인 화면에서요, 아무 포털에나 들어가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아이디를 입력하시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자, 로그인이 될 겁니다. 물론 로그인된 화면은 지금 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쫓아오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재학생이니까 조금 들어가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요 들어가시고 나면 여기 경영대학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보이시죠? 자, 파란색 위에라서 잘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 지금 영상 촬영 화면이라 흰 바탕이 많이 좀 환하게 보이는 거라, 요 경영대학원 보이시죠? 요 메뉴를 누르시면 쭉 여러 가지 8가지, 9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학적관리, 장학, 등록관리, 수강관리 나오는데, 수강관리, 요 메뉴를 찾으시고요. 자, 보이시죠? 이제 파란색 되니까. 요 메뉴에 오른쪽에 2가지가 있어요. 수강정보조회, 전공조회. 수강정보조회로 갑니다. 수강정보조회로 갑니다. 여기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수강정보 쭉 뜨면서 교과목이 쭉 떠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클릭해서 신청하시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강의계획서라고 보이시나요? 이건 보일 것 같은데, 강의계획서. 그리고 옆에 자료받기라고 있어요. 이 자료받기를 하시게 되면 각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 강의계획서를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화면이 환하니까 잠깐 닫을게요. 자, 닫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하시는 내용으로 오면,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으셔서 본인 관심 있는 과목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과목의 특징이나 뭐 진도 내용이나 어떤 교재를 쓴다든가, 교재 없으면 참고 도서가 뭐든가, 평가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니까 꼭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는 꼭 3과목씩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석사학위를 위해서는 30학점은 물론이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30학점을 취득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졸업 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외국어 시험을 보고 1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종합시험을 봐요. 그 이유가 외국어 시험은 9학점, 즉 3과목을 통과해야만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2과목을 들으시면 여름방학 때 외국어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종합시험은 18학점, 즉 6과목을 이수해야, 그래야 시험에 응시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3과목을 다 들은 사람들은 겨울방학 때 종합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어 시험이든 종합시험이든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부량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걸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해야 상대를 도와가면서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동기들은 다 3과목씩 듣고 있는데 나는 바쁘니까 2과목만 들었다? 그럼 그 시험에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6기에서도 물론 바쁘시니까 1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때 과목을 하나씩 뺐다가 시험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난 도저히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는 3과목씩 모두 들어서 1학기 때 3과목 들으면 9학점이니까 여름방학에 영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외국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동기들하고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정말 양이 많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다시 3과목을 들으면 9학점, 18학점이 되니까 겨울방학 때 동기들하고 자료 같이 모아서 같이 종합시험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에 3가지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혼자 해석하고 혼자 공부하려면 양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1학년 1학기에 3과목 다 들어서 9학점 확보하시고 1학년 2학기에 3과목 다 들어서 9학점 확보하시면 순차적으로 여름에 외국어 시험, 겨울에 종합시험을 통과해놓고 나면 이제 학점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참고로 드리는 거니까 도저히 내가 정말 점수 안 되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3과목씩 모두 듣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전공이 다 있잖아요. 뭐 7과목, 8과목 있잖아요. 사실 전공,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뭐 전공, 뭐 필수, 전공, 뭐 인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요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총 30학점을 따야 학위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30학점 중에 절반, 15학점이죠. 5과목입니다. 반드시 5과목은 그 전공을 들어야 전공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 전공이면 10과목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사실 학위는 제가 회계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싶으면 회계 전공이 5과목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R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HR 전공 과목을 5과목 이상 들으셔야만 졸업장에 HR 전공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막 듣고 다녀서 어떤 전공도 5과목을 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냥 GM 전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GM은 다 아우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전공 필수, 뭐 인정 이런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특별 전공으로 졸업장을 받고 싶으시면 해당 전공 과목의 최소한 5과목 이상 들으셔야 한다. 5과목 이상이니까 5과목까지예요. 들으셔야만 그 전공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과목도 전공이 5과목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일반 경영학, GM 전공으로 졸업장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실수하시는 건 4번째 과목 중에 연구방법론, 앞에 경영자가 빠졌죠? 경영 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은 뭐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듣는 건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이 말리는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학년 1학기 때는 듣지 마시고 아까 논문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학년 때 가서 내가 논문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2학년 1학기 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신청하시는 분도 간혹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물론 타 대학에서 뭐 석사나 박사를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나는 그냥 이미 써봤으니까 이러부터 할 거야 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뭐 교수님도 그렇고 가급적 말리는 과목이다 1학년 1학기 때는. 그러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들은 등록을 해야만 학번이 나오고요. 학번이 나와야만 이제 원어회 카페 등록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등록이 끝나면 위키스트인 우리한테 연락처가 주어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현재는 근데 수강 신청 기간 동안은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가장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은 게 원어회 카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카페를 적절히 이용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원어회 카페라는 용어보다는 동문회 카페라는 용어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차차 선배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실 일들이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하여튼 요 카페를 활용하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요 두 개는 간단한 거니까요. 수강 신청을 하시는 중에 뭐 전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메뉴를 못 찾겠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전화하세요. 우리 대학교 행정실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냥 전화하시면 가급적 도와주려고 하고 가끔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연락하세요. 그럼 잘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지금이 수강 신청 기간인데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23일, 24일인 걸 절대 잊지 마시라. 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보 자료를 늦게 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촬영하게 된 거니까 늦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면, 만족하겠다고 하면 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 내가 요건 잘못 선택했다 싶으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에 변경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요. 자, 만약에 변경까지 모두 끝나고 OT에 와서 이런 거 알았어요. 그래도 너무 고민하지 말자. 앞으로 세 학기가 남았고요.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많아요. 또 1학기에 3과목을 듣지만 10과목만 들어 졸업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만 끝나시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방법 찾아나가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당부예요. 자, 보세요. 이거였죠. 먼저 강의기에 있어 참고해라 하나. 맞죠? 두 번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기, 2학기 과목 얘는 모두 3과목씩 듣는 게 좋다라는 거 하나. 됐죠? 세 번째, 필수와 인정이 큰 의미는 없는데요. 전국 과목을 5과목 이상은 들어야 그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였고요. 연구 방문 과목은 1학기 때는 수강하지 않는 게 좋다. 였고요. 그 다음에 원을 카페를 지금으로서는 가장 여러분들 효과적인 소통 수단일 거니까 원을 카페를 이용해라. 여섯 번째는 경영대학원 행정실을 잘 활용해라. 많이 도와줄 거니까. 그리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다 실패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나중에 제 얼굴 직접 보시게 되겠지만 충분히 다양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리 낙담하지 마시라고까지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모두 다 했어요. 수강 신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막상 수강 신청할 때 이런 거 감안해서 해라 내용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끝내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경영대학원 생활, 즉 MBA를 잘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끝낼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일단 1월 26일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꼭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당연히 많은 정보가 있겠죠. 일단 교수님들께서 그 과목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전공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다 해주십니다. 또 조교님이 자, 동영상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 신청은 또 어떻게 학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학생 메일은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걸 다 알려주세요. 보시면 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실시간 잠깐 갖고 나서 여러분들과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있어요. 거기서 공식적인 선배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등등을 서로 아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자리로 옮겨서 갔습니다. 밑에 파란색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행사의 주체는 저희 6기이기 때문에 회화동을 다 뒤져서 그 안에서 가장 음식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웨딩홀을 지금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연회장이죠. 가장 좋은 곳을 수배한 상태예요. 그래서 옮기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저녁 식사와 더불어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동기끼리 얼굴을 좀 익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온라인 교육이니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동기들 얼굴 익히시고 특성 받으시면 서로 도울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선배님들도 정말 많이 오시니까 선배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요. 또 여기 오시다 보면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급하시면 가실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면 대학원에서 뭘 강제로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도 뭐 미리 급하시다면 갈 수도 있어요. 6시부터 9시 반 사이에도 급하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확보해 놓고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죠. 동기들과 더불어, 동기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동기분들과 더불어 선배들하고도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고요. 대략 한 9시나 9시 반에 그 행사가 끝나면 그때 이후는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우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더 듣고 싶다, 더 소통하고 싶다 하면 그 뒤에 2차 자리를 만들 거고요. 만약에 대부분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시간이 급하다 해서 아마 그냥 가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2차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선택을 봐서 할 거고요. 참고로 이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여러분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의 학교생활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온 전통적인 행사예요. 각 원회의 모든 예산의 거의 한 40%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배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 식사비 선배들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원우님들은 차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왕복차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멀어서 많이 어리다 보니까 멀어서 다음날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분들은 숙박비도 지원해 드려요. 이건 철저하게 학교가 아니라 선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번은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드렸을 때 선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자유예요. 학교 행사 참석하시고 급하면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식사와 더불어 소통의 자리를 더 이어가실 수도 있고, 정 상황이 그러시면 주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저희가 다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꽤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학교생활 안착을 위해서 벌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 다 선배들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으니까 가급적 참가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학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고, 더 중요한 건 동기들 얼굴 익히시고 소통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배들과 소통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OT를 하시고 나면 자체 원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기는 7기대로 하겠죠. 저희는 6기니까 6기는 6기만의 원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입학생들은 7기 원우회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원우회는 꼭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용어 정리를 잠깐만 하자면, 재학생들의 커뮤니티를 원우회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졸업생들의 커뮤니티는 동문회라고 부릅니다. 가끔 혼동해서 쓰긴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대학원 재학생들이 원우회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 재학생들은 6기가 되는 거고요. 2019년 신입생들은 7기가 되는 그 기수 자체의 커뮤니티예요. 타 기수랑 상관없는 자체 기수의 커뮤니티.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 이런 표현 써요. 학습과 커뮤니티에 관한 모든 길은 원우회에 있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원우회에 벗어나 있으면 이는 학습과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도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지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우회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정보를 같이 해나가니까 오늘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 과제 내야 합니다. 언제 영어 시험입니다. 이런 정보가 다 소통이 돼요. 또 영어 시험 자료도 올라오고, 이런 다양함이 다 있는데 원우회에 가 있지 않으면 그걸 일일이 본인이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혼자 끙끙 대야 하고. 그러니까 원우회에서는 그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정말 많은 준비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원우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편하다. 그 수많은 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꼭 똑같진 않겠지만요. 대략 여러분들이 100명 입학하시면
뭐 그중에 이탈자가 몇 명은 나올 겁니다. 뭐 5명은 나올 거고요. 보통 원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안팎 정도 돼요. 보통은요.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한 20명 안팎 되잖아요. 보통. 근데 결과론을 보면 보통 졸업생이 그 원우의 숫자랑 없애집니다. 보통은요. 물론 원우에 들어온다고 다 100% 졸업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뭐 해외 출장 때문에 뭐 시험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탈자가 일부 나올 거고요. 졸업 못하는 분이. 또 원우에 밖에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독하게 해서 뭐 졸업하는 분이 있겠지만 얼추 이 숫자가 맞아요. 그리고 원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서 모든 정보도 수집하고 같이 공유하고 학습 내용도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니까 아무래도 또 누가 만약 좀 게을르게 하면 뭐 말도 하고 그런 것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원우에 가입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졸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어차피 큰맘 먹고 대학원 들어왔으니까 또 이게 온라인 대학원이다 보니까 혼자 한 게 편한 점도 있지만 혼자 뭐 나태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빼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 당부는 일단 OT하고 7기 원우회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2028기가 되겠죠? 그 원우회가 만들어지면 들어라. 회비 많지도 않아요. 뭐 7기도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지만 뭐 1년 동안에 한 15만 원 정도? 1년에? 그거밖에 안 돼요. 실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넣고 같이 협력해가면서 각종 행사도 같이 하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월등히 졸업하기가 수월한데 그걸 굳이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7기 그 임원들 뽑으시고 연락이 가시면 빠른 시간 내에 듣고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대학원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예요. 오래전에 참석해라. 그 다음에 원우회 구성되면 무조건 원우회 들어라.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하기 수월해지고 졸업하기 수월해진다라는 게 제 얘기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쓴 얘기 다 했습니다. 길어졌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경영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2년 동안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앞으로 오프에서 자주 뵙겠지만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MBA 생활을